현재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로 소형 모듈 원자로 SMR과 4세대 원자로가 부상하는 가운데 2030년대 상용화를 목표로 세계 각국에서는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4세대 SMR을 개발 중인 선도 업체와 협력하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장 한국에서는 상용화가 힘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원자력 발전의 현황과 함께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의 국내 상용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는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 중 신재생 에너지도 주목을 받고 있지만 환경적 제약, 경제성, 간헐성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면 대체는 힘든 실정입니다. 원자력 발전은 적은 연료로 장기간 가동이 가능하고 연료의 매장 지역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에너지 안보 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원자력 발전 기술에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안전성, 발전소 건설 시 입지적인 제한 조건, 수명을 다한 원자로 폐기 문제 등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서 차세대 혁신 원자력 기술인 4세대 원자로와 SMR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4세대 원자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3세대 원자로는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는 경수로형 원자로지만 4세대 원자로는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지 않는 비경수로형 원자로입니다. 4세대 원자로는 가스 용융염 액체 금속 등 다양한 물질을 냉각제로 사용합니다. 이론적으로 원자력 발전에 냉각제를 물 이외의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면 높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원자로는 물을 사용하지 않아 3세대보다 월등히 높은 온도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발전 효율을 높여 경제성 면에서 이점을 가집니다. 또한 대기압에서 운전이 가능하여 가압이 필요한 3세대 원자로보다 안전성이 뛰어나 사고 시 대처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3세대 원자로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고속 중성자를 사용함으로써 더 높은 효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핵연료의 재순환이 가능하여 폐기물 저감 측면에서의 장점도 있습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크기가 대폭 축소된 소형 모듈 원자로를 의미하며 전기 출력이 300MW 이하로 공장에서 제작 및 조립되는 모듈형 핵분열 원자로입니다. 대형 원전은 평균적인 높이가 약 80m인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SMR은 16m에 지나지 않습니다. 냉각제의 종류에 따라 3세대 경수로형 원자로를 이용한 것과 4세대 비경수로형 SMR이 존재합니다. SMR의 주요 특징은 일체형, 설계와 모듈 형식으로 높은 안전성을 갖추며 대형 원전에 비해 훨씬 짧은 공사기간을 가집니다. 대형 원전에 비해 규모가 작은 SMR은 필요한 냉각수의 양이 적어 입지 조건에서도 자유롭고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 또한 적어 재처리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처럼 SMR이 가진 여러 장점 및 특성에 따라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발전 분야에서 기존 대형 원전과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때 SMR은 도시와 가까운 발전소에 활용되거나 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등 기존의 대형 원전을 대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우주 산업이 있습니다. 원자력의 경우 연료가 매우 가볍고 작기 때문에 우주 탐사에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현재 미항공우주국과 민간 방산 기업인 록히드 마틴이 핵추진 로켓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산업 공정에서의 활용입니다. 정유, 석유 화학 제품 생산, 철강 및 시멘트 생산에는 고온의 열을 필요로 합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열을 공급하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사용했으나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중요해진 최근에는 SMR로 탄소 배출 없이 공정열을 공급하는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엘버트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무배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일 샌드 플랜트에서 사용하던 전기를 SMR로부터 생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SMR은 해수 담수화 시설, 해상 발전소, 수소 생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MR은 한국, 미국, 유럽, 러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연구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2023년 소형 모듈 원자로 특허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SMR 기술 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자로 기술이 전체 SMR 특허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주목도가 높은 핵심 기술 분야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다양한 기업들이 SMR의 연구 및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러스케일사의 SMR은 가장 빠른 개발 진도를 가졌으며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최초로 2020년에 설계를 인증한 내용입니다. 또한 엑스에너지사의 XE-100은 헬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4세대 원자로 기반 SMR이며 4세대 소듐 냉각 고속 원자로를 기반으로 한 나트리움을 개발 중인 테라파워사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높은 기술 영향력과 시장 확보력을 바탕으로 SMR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중국은 유효 특허 비율이 가장 높아 SMR 기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도 측면에서 SMR 기술 분야의 특허 동향은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접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이 분야의 특허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SMR 기술 분야에서 강력한 특허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이 분야의 특허 출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외 특허 출원 추세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강점 분야와 미개발 기술 영역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여 선택적 집중 전략에 기반한 효과적인 특허 출원을 추진하면서 혁신 기술 개발 및 국내 상용화, 해외 수출 사업 등 다방면의 관점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4세대 원자로와 SMR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점과 일부 사회적 논란이 존재합니다. 먼저 4세대 원자로의 문제점과 논란에 대해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연구비 지원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술의 초반부에만 투자하자는 의견과 4세대 원자로 기술이 가진 이점을 고려하여 전 범위에 광범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예산 투자에 잘 반영되도록 정부와 전문가 간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개발비를 결정하는 관료들에게 개발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전문적 지식이 동반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세대 원자로가 꼭 필요하냐는 논쟁도 존재합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대체제가 있는데 왜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ESS의 불완전성 등을 강조하여 발전 분야에서 신재생에너지 전면 대체가 불가능함을 알림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이는 4세대 원자로가 기존 원자로에 비해 비용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과 아직까지 정확한 경제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모가 없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을 추정 가능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거나 실증모를 건설하고 장기간 운영하여 경제성을 검증하는 등의 해결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연료의 공급망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4세대 원자로의 경우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여 가동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해당 연료의 생산 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순도, 전홍축 우라늄 연료의 수요 예측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생산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핵 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4세대 원자로 유형의 경우 냉각제의 불투명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핵물질에 대한 감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핵물질 관리 및 감시에 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핵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들의 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매우 컸기 때문에 새로운 원자로 기술에 대해서 안전성을 의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적으로는 기존 원자로에 비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검증되지는 않았을 뿐더러 일부 4세대 원자로의 경우 그 냉각제가 안전성 면에서 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실험을 통한 안전성 검증 및 각 원자로 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기존 원전에 비해 폐기물 처리나 환경 영향이 더 나아졌냐는 의문입니다. 이론적으로 배출량은 확실히 감소시킬 수 있지만 폐기물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처리 및 저장 시설은 여전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핵분열 방식이 아닌 핵융합 방식의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지만 아직 실현 가능성이 낮은 기술입니다. 따라서 지하에 연구 조장 시설을 건설하거나 재처리 기술을 통해 양을 줄여 임시 보관하는 방법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관련한 SMR의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 규제 체계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 대형원전에 적용되던 규제가 SMR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SMR의 혁신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SMR 개발과 도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규제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방식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민보호 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현재는 발전소 용량에 상관없이 대형원전과 동일하게 반경 20에서 30km를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원전에 비해 자유로운 위치 선정이 가능한 SMR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SMR을 수요지 인근에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현행 규제 정책대로라면 SMR은 한 호기를 운영하는데 대형원전과 같은 수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SMR의 경제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SMR이 대형원전에 비해 한 호기에 건설비가 낮고 발전 용량도 적은데 인건비 비중이 높아져 경제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형원전과 SMR의 규제 범위 분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현행 규정 그대로 SMR이 도입된다면 자동화나 원격 제어 등의 혁신 기술 도입과 함께 운영 인력을 줄이는 방향의 기술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개선이나 규제 개선 없이는 대한민국의 SMR 상용화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규제 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규정적 규제 방식은 세세한 기술 요건을 규정하여 혁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능 기반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성능 기반 규제는 달성해야 할 성능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달성 요건은 사업자에게 맡겨 혁신을 장려합니다. 이미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성능 기반 규제 방식의 도입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 장려를 위하여 대한민국에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MR 상용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대형원전과의 규제 대상 범위 분리,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 방식 개선, 그리고 성능 기반 규제로의 전환 등 SMR에 적합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앞으로 SMR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새로운 혁신 기술이 자유롭게 도입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SMR 상용화에 기여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의 현황과 차세대 원자력 발전 기술의 문제점 및 국내 상용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차세대 원자력 발전 상용화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어 대한민국이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